결혼한 지 1년 반 조금 넘은 33살의 여자입니다.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할 때마다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사연을 들으며 많은 위로와 위안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대부분 시댁 문제나 남편이 문제인데 저는 완전히 반대인 것 같네요. 친정 식구들이 결혼 전부터 제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고, 그래도 작년 초에 결혼해서 나는 완전히 출가회인이니 기분만 지키며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 시댁분들은 정말 성인군자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좋은 인품을 가진 분들이고 시댁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만큼 그 마음 또한 엄청 넓으세요. 제 남편도 저희 배경 상황보다는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지난 30년 동안에 제 인생이 굴곡이 많고 힘들었다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친정은 아빠 없이 엄마 혼자서 3남매를 다 키우셨어요. 제 위로 언니 하나, 아래로 남동생 하나가 있고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오토바이 배달을 가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없지만 엄마와 언니 말에 따르면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저희 집도 그렇게까지 못 살진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책임을 저희 엄마와 우리 3남매 때문이라고 생각한 친가 친척들은 저희와 인연을 끊고 그때부터 엄마 혼자 저희를 키우게 된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언니와 함께 집안일하고 동생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항상 생활에 쪼들려 하는 엄마를 보면서 용돈 달라는 말도 못하고 대학 가겠다는 소리도 못했어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되자마자 취직했지만 그나마 우리 집안에서 언니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언니는 대학을 보냈습니다. 언니랑 제가 2살 차이기 때문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 보태고 대학 다니는 언니한테 용돈까지 줬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에 철없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언니가 지방 국립대 정도 졸업한 것 가지고 집안을 일으켜 세울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고 좋은 직장에 시집도 잘 가서 엄마 용돈이나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언니는 대학 졸업하기 직전 마지막 학기 때 당시 동갑내기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온 식구가 다 뜯어말렸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라고요. 뭐가 그렇게도 금슬이 좋은지 그 뒤로도 연년생으로 아이를 둘이나 낳는 바람에 언니 인생에 가장 황금기와 같은 20대 중반의 3, 4년을 집에서 애만 보면서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기껏 없는 살림에 대학까지 보내놨건만 제대로 된 회사에 이력서 한 장 내본 적 없이 집에서 애 둘 낳고 전업주부가 되어버린 언니를 보면서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언니에게 서운하고 화가 많이 났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처음 20살 때 제 월급이 150만 원으로 시작해서 5년 정도 꾸준히 회사를 다녔더니 그래도 200만 원 정도로는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었죠. 그 월급 받아서 엄마한테 생활비와 용돈겸으로 50만 원 정도를 떼어드렸고 나머지 돈을 악착같이 모아봤지만 5년 동안 아무리 모아도 고작 4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시집갈 때 대학생이었던 언니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 혼수 보태라고 500만 원 준 것도 있었고 이래저래 돈 모을만 하면 엄마나 남동생이나 50만 원, 100만 원씩 빌려달라고 해서 떼먹거나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갚더라고요. 이대로 이 집에서 계속 살다가는 내 인생 안 풀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총 5천만 원가량의 현금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울은 아니고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의 도시였는데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여기서 자취를 하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했고 이 지역의 젊은 애엄마들이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오픈하는 샐러드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제가 5천씩 투자해서 시작했지만 초기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웬만한 인테리어부터 저희들이 직접 다 해가며 피와 땀과 눈물로 가게를 오픈했어요. 6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커피와 샌드위치 팔기 위해 매일 새벽 4시 반에 출근했고 저녁에 운동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샐러드 팔고 9시에 마감했습니다. 모자란 실력과 돈을 잠 안 자고 일하는 걸로 메꿔나갔었고
저희 두 사람의 노력이 통했는지 오픈한 지 석 달 후부터 매출이 쭉쭉 늘어나더라고요. 자세한 사업 이야기는 굳이 제가 할 필요 없지만 여전히 저는 친구와 같이 5대5로 동업 중이고 지금은 저희 사는 지역에 카페 2개, 서울에 직영점 하나까지 총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질구질한 친정 집구석이 싫어서 가출하다시피 도망 나온 건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제가 어느 정도 돈 벌고 성공하니까 집을 찾게 되더라고요. 집 나와서 살고 연락도 안 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고향 집으로 내려왔더니 정말이지 형편이 말도 안 되게 무너져 있었어요. 식당 일이라도 하면서 살던 엄마가 몸이 아파서 일을 쉰 지 몇 달째였고 당장 먹고 살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 엄마 앞으로 드러났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살았더라고요. 남동생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비를 보태도 모자랄 놈이 무슨 카드를 그렇게 쓰고 카드론까지 받아서 써버렸는지 저금은커녕 빚만 잔뜩 있는 상황이었죠. 일단 이대로 뒀다가는 사람 못 살겠다 싶어서 엄마 보험대출 밀려있는 거 600만 원부터 제가 갚아드리고 당장 생활비 쓰시라고 100만 원 현금으로 드리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고맙다, 너 덕분이다 그런 소리는 하나도 없고 다 갚았냐고 되물으시고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었어요. 우리 가족이었고 엄마가 저와 언니 동생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 정도 갚아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생색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매달 얼마씩 드리지는 못했어도 그 이후에도 자주 용돈 보내드렸었고 제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도 친정은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제 결혼에 한 푼도 보태주지 못했습니다. 언니 시집 갈 때 제가 없는 돈에 혼수해가라고 500만 원 보태줬었지만 제가 결혼할 때는 본인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100만 원 돌려주고 끝이었어요. 언니 이야기도 하자면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친정엄마가 아파서 집에 누워있으니까 할 일 없으면 집에서 손주나 봐달라면서 엄마한테 애들 맡기고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언니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애 봐주는 대가로 돈이라도 시원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동생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허구한 날 전기세 가스비 집 관리비 밀렸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해서 그 돈도 제가 자주 보내줬었어요. 그나마 저 결혼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출가회인이고 내 남편 내 가정에 충실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었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한순간에 딱 끊어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좀 도와줬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조금 여유 있는 내가 도와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는데 엄마를 비롯해서 언니나 동생 그 누구도 제 노고를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너는 돈을 잘 버니까 너는 부잣집 남자 만나서 시집 갔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게 우리한테 해줘야 한다는 식이었는데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에게 미안해서 남편 버는 돈이나 시댁에서 받은 돈은 오히려 더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제가 잠 줄여가고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친정에 생활비 보내주고 밀린 관리비 대신 납부해줄 때마다 마음속에 사리가 한 개씩 생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언니는 결국 재작년 셋째까지 낳은 뒤에 제가 선물로 백화점에서 유모차랑 카시트 같은 아기용품 새로 사서 보내줬고 그것만 해도 200만 원 정도는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는 집 이사 가야 한다면서 저보고 그 이사 비용을 보태 달라더라고요. 내가 언니네 이사 비용을 왜 대주냐고 했더니 그럼 첫째 둘째가 쓸 수 있는 2층 침대라도 선물로 하나 사달라더군요. 너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잘 살잖아. 너한테는 별로 큰 돈도 아닌데 애들 이모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작년까지만 했어도 제가 호구처럼 침대를 사주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못 사주겠다. 나도 결혼해서 가정이 생겼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하겠냐고 거절했더니 언니가 그때 저한테 단단히 삐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음날 친정엄마까지 전화해서 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애 셋 낳고 없는 형편에 힘들게 사는데 너까지 언니 힘들게 하지 말라 하시네요. 내가 언제까지 집안 식구들 뒤봐주며 살아야 하냐고.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는 한 푼도 안 도와줬으면서 뭘 그렇게 나한테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죠. 실제로 당시 6억 정도 하던 신혼집도 시부모님이 장만해 주셨고 제가 스스로 모은 돈으로 혼수 준비할 때도 힘들게 번 돈 많이 쓰지 말라면서
냉장고, 세탁기 같은 비싼 가전제품은 어머님, 아버님이 다 해주셨어요. 결국 제가 혼수로 쓴 돈은 모두 합해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마저도 어머님께서 저 데리고 백화점 가서 예물로 사주신 다이아 반지만 1,0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 이렇게 비싼 거 못 받는다고 거절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당신 시집 올 때도 어머님의 시어머님이 직접 반지는 사주셨다면서 너도 나중에 며느리들이면 더 좋은 거 해주라 하시면서 쿨하게 맞춰주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더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 이후로는 남편과 제 돈으로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는 모습이 기특하다 하셨고 항상 저한테 시댁에는 돈 쓸 필요 없다 하시고 오히려 갈 때마다 용돈 주시고 선물 주시고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라는 좋은 말씀만 해주십니다.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살면서 지금처럼 따뜻하게 귀한 대접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올 정도예요. 가식적으로 저한테 잘해주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자꾸 뭔가 챙겨주시려 하고 제가 시댁 갈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저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려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뿐인 며느리인 저를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죠. 반면에 저희 친정은 이제는 떠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워요. 올봄에 친언니 이사 갈 때 싸운 뒤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지난 여름에는 갑자기 남동생이 큰돈을 제게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자기도 회사 다녀서는 답이 없고 카페를 하나 차려봐야겠다면서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진짜 얘는 나한테 돈을 맡겨놨나 싶어서 황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말도 없고 무작정 돈이 모자라니까 빌려달라고 하는데 카페를 차려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요즘 길거리에 건물 하나 건너면 하나씩 카페인데 프랜차이즈도 아니라 개인이 하는 작은 카페고 커피에 대해 아는 것도 없이 무슨 창업을 하겠다는 건지 답답했어요. 물론 제 돈도 아까웠지만 너 지금 그런 생각으로 우습게 보고 가게 차렸다가는 분명히 망할 거라고 말렸지만 누나도 성공했는데 자기가 왜 못하냐면서 돈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는 소리만 하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역시나 엄마도 남동생 편을 들면서 해달라는 거 해볼 수 있게 저보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데 3천만 원이 애들 장난인가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그날 저녁 남편이랑도 돈 문제 때문에 살짝 말다툼하게 됐었는데 저희 집 식구들이 우리 두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말 들어도 저는 남편에게 대답할 말이 없고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댁에 놀러 가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탁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주세요. 하지만 남편이 가끔 저희 친정집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새로 준비하는 거 없이 평소 집에서 먹던 반찬 그대로 접시에 덜어놓지도 않고 락앤락통 그대로 밥상 위에 올라옵니다. 먹던 김치, 먹던 반찬들 그나마 새로 한 거라곤 계란찜 하나 정도? 제가 드리는 용돈이 적지도 않고 남편도 한번 친정 왔다가 가면 저희 엄마한테 꼬박꼬박 용돈 드리고 오는데 정말 갈 때마다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요. 이럴 거면 집에 먹을 거 없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먹자고 하던가. 제 남동생이 돈 빌려달란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남편 앞에서 면목 없어 죽겠는데 얼마 전 친정에 같이 내려갔었는데 똑같이 사위 밥상을 저 따위로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포기했었고 원래는 하루 자고 올라오려 했는데 남편에게 미안해서 그냥 저녁 대충 먹는 척만 하고 바로 집에 올라가자고 했죠. 밥도 언제 했는지 모를 약간 냄새 나는 밥이었고 진짜 사위 앞에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려준 엄마 수고를 생각해서 그냥 먹는 척이라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엄마가 제 남편에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 이번에 우리 막내 아들이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 우리 딸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네. 그게 돈이 좀 부족하더라고. 한 3천만 원 정도? 자네한테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어떻게 좀 안 될까?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를 정도로 창피해서 밥 먹던 숟가락을 밥상 위에 쾅 하고 내려놨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진짜 내가 창피해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딴 소리 하려면 적어도 사위밥상이나 제대로 차려주던가. 밥이라도 쇠밥 해놓고 불고기라도 하나 볶아오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이야? 라고 소리쳤더니 엄마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쓸데없는 격식 차리는 집안도 아니고 없이 살면 형편대로 먹고 사는 거지.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데 돈을 쓰냐고 하시는 겁니다. 사위 대접해주는 게 쓸데없는 짓인가요? 최소한의 예의나 마찬가지죠. 우리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더니 제가 돈 안 빌려준다고 저한테 삐져서 누나가 왔는데도 지방에 틀어박혀 내다보지도 않던 남동생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작은 누나는 결혼하고 사람이 너무 이기적으로 변했다며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용돈도 많이 주고 해달라는 건 다 해줬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며 차라리 예전이 더 나았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혈압이 올라서 친정집에 있기 싫었고 그 길로 남편과 함께 다시 집으로 올라왔어요. 오는 내내 차 안에서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이 자긴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결혼 전에는 친정에 생활비도 자주 보내고 지금보다 훨씬 잘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버는 돈이 저 혼자만의 돈도 아니고 모든 일을 남편과 상의해서 써야죠. 그렇다고 친정을 아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용돈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동생한테 3천만 원 주는 거요? 솔직히 그냥 원래부터 없던 돈이라 생각하고 줄 수 있어요. 제 개인 통장에 그 정도 돈은 들어있고 오늘이라도 당장 보내주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저도 장사해봐서 알지만 남동생 성격과 지금까지 행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절대 성공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장사하면서 빚만 더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는 또 도와달라고 손 벌릴 거고 나중에 동생 장가 갈 때나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시거나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엄마 생각만 하면 미안한 것도 있고 고생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끊어낼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는데 저한테만 자꾸 의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안 좋게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 안에서 펑펑 울면서 집으로 올라오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당분간 최소 몇 년 동안은 친정 내려가는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처럼 용돈 보내주는 일도 없을 거고 동생 가게 차리는데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내가 불효녀라고 욕먹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결국 언젠간 돈 때문에 친정 식구들과 원수지간으로 살게 될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엄마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너가 부잣집에 시집 가더니 우리 식구들 무시한다고 욕을 하셨지만 저는 엄마의 대답도 다 듣지 않고 제 할 말만 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렇게 친정과 절연하고 나서 처음 며칠 동안은 언니와 동생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저와 남편을 비난하는 욕이 문자와 카톡으로 왔었지만 전부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고 앞으로 당분간은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없겠다고 느끼지만 서로를 위해서 이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온 식구들이 저만 바라보고 저한테 의지하면서 사는 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졸지에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천하의 불효녀가 되어버렸지만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충분히 은혜를 갚았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 친정 식구들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제가 어떻게 할지 달라질 것 같아요. 제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좋은 가족 관계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